분실입니다. 대통령실 경비단 실탄 6발 분실이에요. 서울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주위를 경비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101 경비단에서 실탄 6발을 분실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무려 보름이 넘었어요. 지금. 네. 그런데 형방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 어떤 내용인지 좀 네. 짚어주세요. 사실 이게 MBC 단독 보도로 알려지긴 했는데 저도 아니 어떻게 실탄을 잃어버릴 수가 그러니까요. 있나 정말 놀랍기가 그지없습니다. 원래 청와대 내부를 이렇게 경비를 돌던 게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101 경비단이거든요. 근데 이 경비단이 당연히 용산 집무실로 대통령의 주 어떤 활동 근거지가 바뀌면서 이 용산에서 지금 어떤 보안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대통령의 안보, 보안을 책임지는 주체다 보니까 실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1 경비단에서 한 경찰관이 근무 교대를 하다가 실탄 한 발도 아닙니다. 무려 6발을 네. 그대로 분실을 했고 지금 2주가 넘게 시간이 경과하고 있는데 한 발도 다시 수거가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경찰관에게 당연히 조사를 했겠죠. 그렇죠. 이거 왜 잃어버렸냐? 이거 어떤 경위로 잃어버리게 됐냐? 분실이 왜 일어났냐라고 했더니 실수로 잃어버렸다. 근데 내가 실탄을 잃어버렸지만 이 총 자체는 잃어버리지 않았다. 아마 이제 교대 근무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 주머니 자체가 그냥 분실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정말 있을 수는 없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실탄을 잃어버린 경찰관에 대해서는 뭐 현재 어떤 처분 내려진 걸로 전해지나요? 일단 청와대, 그러니까 용산 집무실의 경비를 보는 업무에선 배제됐다고 합니다. 뭐 당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완전히 업무에서 배제된 건 아니고요. 지금 청와대가 개방돼 있잖아요. 그리고 듣기로는 이 101 대대 이 경비단 소속 경찰들의 업무 좀 강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청와대에 또 이 관람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용산 집무실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실탄을 잃어버린 해당 경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와대에서 이 관람객들 어떤 안전을 책임지는 직책으로 지금 변경이 됐다라고 하고 당연하게도 서울경찰청에서는 감찰을 통해서 해당 경찰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고 있는데 이 경찰에 대해서만 뭐 처분을 내리고 말지 아니면 그 지위 윗선으로까지 어떤 부당한 그 처분을 내릴지 어떤 그 징계를 줄지 여부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이 실탄 분실 사고에 대해서 경찰청은 어떤 입장 내고 있나요? 일단 이 구체적으로는 허리띠 같은 것을 딱 메고 거기에 좀 고정적으로 부착되게 실탄이 장착된 총을 놓고 여분의 실탄을 갖고 경비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교대를 하는 중에 이 허리띠를 좀 풀다가 실탄집에 잠금 장치가 풀어져서 실탄 6발이 지금 분실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 교대하던 중에 이 허리띠를 풀르면서 했으면 아무래도 이 교대를 하는 그 장소 인근에서 이 분실된 게 아닐까라고 강력하게 추정되고 있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실탄을 아직까지 찾지는 못했다라고 하고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실수로 치부하고 넘어갈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잠금 장치 등의 어떤 소홀함은 없는지 좀 부실함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이어진 건 아닌지 여부도 같이 좀 들여다보면서 개선안도 마련할 예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과거에도 이 청와대 주변에서 실탄이 분실된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이번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좀 상당히 뭐 많다고는 하기 없지만 좀 끊이지 않고 이런 유사한 사고는 계속 있었습니다. 이게 2015년도 6월 달에요. 한 청와대 외곽을 경비하는 건 202사단이거든요. 거기에 소속 경찰이 실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전혀 찾지를 못한 거예요. 시간이 경과하도록. 그런데 이걸 또 어떻게 찾았냐면요. 우리 어렸을 때 친구 지갑이 분실되면 선생님들이 다들 책상 위에 올라가, 눈 감아, 누가 지갑 가져갔어 그러면 손 들어봐. 선생님만 알게 그런 식으로 실탄을 찾았습니다. 아이고. 그때도 어떻게 했냐면 네. 이거 탄약 지금 실탄이 없어졌어. 실수로 가져갔을 수는 있다. 우리 소원 수리함이라고 이 경찰들이 익명으로 어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 넣어두면 봐줄게. 더는 책임을 묻지 않겠어. 네. 라고 하면서 이걸 공지를 내렸더니
이 실탄이 돌아왔다라는 어머. 거예요. 근데 이제 실탄이 돌아온 이후에도 좀 내부적으로는 함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언론에 알려진 건 그로부터도 좀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알려져서 또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었는데 이 총알이라는 게 워낙 좀 작기도 하지만 또 악용되면 굉장히 큰 범행의 수단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이런 일이 처음 이뤄진 것도 아닌데 너무 경각심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굉장히 좀 강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심지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실탄이 들어있는 권총을 분실한 일도 있었다면서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 실탄이 들어있는 이 총을 가지고 경비를 서다가 뭐 급하면 당연히 인근 화장실에 그렇죠. 들어갈 수 있죠. 이 해당 경찰이 화장실에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용변을 보다 보니까 이 허리띠를 완전히 풀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 화장실에서 나올 때 이걸 잘 챙겨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두고 나온 거예요. 두고 나오서도 바로 찾으러 갔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주민분이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아니 이거 뭐지? 이거 총이 있네? 라고 하면서 이 건물 관리인에게 알렸고요. 이 관리인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랴부랴 이 실탄이 들어가 있는 총을 찾으러 오게 됐고 이 분, 그러니까 제보를 한 분, 신고를 한 분에 대해서 신원 조사를 마친 끝에 다시 찾아왔다라고 하는데 그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이 청와대에 머물렀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맥락 속에서 좀 기강이 해이해졌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었다고는 하더라도 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뭔가 이 경호의 대상이 되기는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정말 비교적 자주 발생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군 부대에서요, 뭐 군인들이 여자친구를 위한 선물이나 뭐 제대 기념으로 실탄을 슬쩍 가져가는 일들이 있어 오긴 했었나 봐요. 교수님.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가능한 일인지 네. 잘 모르겠는데 아마 기념으로 네. 하나씩 두 개씩 좀 챙기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군 전역자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이걸 기념으로 좀 한번 물론 군 복무 어떤 신성한 국방의 의무죠. 그런데 그걸 마무리하면서 징표가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좀 여자친구한테 자랑도 하고 싶고 과시도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상에서는요, 나 이거 하나 챙겨 나왔다, 뭐 뿌듯하다 이런 뭐 인증글들도 계속 올라와 있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언제 적발이 되느냐? 이게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배에 탑승하거나 이럴 때는 이런 그 탄피 같은 경우에는 금속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한 군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뭐 이 육로를 이용해서 누나 집에 머물 때까지는 적발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 고향이 아마 제주도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러 이제 전역하고 나서 고향길에 가는 길에 항공기, 그러니까 비행기에 탑승을 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고요. 한 전역 군인 같은 경우에는 이 총알을 자기 여자친구한테 준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가 집에 고이 이것을 뭐 간직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걸 또 들고 비행기를 탑승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당신 이 총알을 입수하게 됐냐라고 그 경위를 따지다가 또 적발이 되기도 하고 이것은 법으로 단죄받는 범죄 행위입니다. 아무리 이 군 복무를 마치고 무사하게 집으로 귀가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뭐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더라도 그 마음은 10분 이해가 되지만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맞지 총알을 가지고 나오는 방식으로 이런 자랑스러움을 표출하는 건 이건 단죄될 수 있다는 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 정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탄이나 권총 같은 거 소지하다 적발되면은 이 자체로도 엄청 큰 범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가스총 이렇게 총기류를 가리지 않고 폭약, 확약, 실탄 등 폭발 물류 그리고 도검, 분사기, 도검이란 건 이제 칼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을 무기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소지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위험물, 다 위험물로 분류가 됩니다. 허가 없이 소지하다가 이 적발이 되면 이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실형이 선고될 수도 네. 있는 아주 엄중한 사안이라는 점 유념하셔야 되고 이게 왜 그렇게 입법예가 이 법정형이 비교적 높으냐. 단순히 총알 하나를 소지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정말 어떤 살인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제3자가 다칠 수도 있는 거고 나아가서는 뭐 대한민국은 그나마 테러 위험에서는 좀 안전하다라는 것도 옛날 말이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 IS 단체 등등에서는 한국도 뭐 협조를 한다라는 이유로 뭐 테러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 하나 작은 총알 하나가 굉장히 큰 나비 효과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규율하고 있다는 점 정말 주의해서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100일 경비단이 지금 여러모로 좀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실탄 6발 분실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이 100일 경비단 소속 경찰관이 성추행 혐의로 뭐 고소당한 적이 있다 이런 사실도 알려지면서 또 무리를 일으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여죄까지도 드러나게 된 건데 아마 나이트클럽에 간 것 같아요. 이 A 순경이 이 실탄을 잃어버린 사람이. 근데 거기서 한 여성을 만났는데 이걸 또 그냥 잘 만난 게 아니라 성추행을 네. 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을 받게 되면 이거 직위 해제 처분은 좀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라고 경찰 안팎에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잠시 지적해 주셨지만 이 100일 경비단이 용산 집무실 이전 후 이제 근무 여건이 크게 열악해졌고 피로도가 높아졌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 100일 부대가 너무 업무 강도가 좀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청와대 경내에서 대통령이 공식 행사가 외부에 있지 않으면 그냥 한 공간에 머물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뭐 노동 강도가 높아질 동의는 없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서초동 사저에서 용산 집무실로 계속해서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고 또 공개 행사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지금 한남동 전 외교장관 공간 인테리어가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또 인테리어가 완료되면 또 그래도 출퇴근을 해야 되는 그야말로 출퇴근이 언론에 공개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드러나는 제1의 대통령인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모습은 뭐 명함이 있겠지만 일단 대통령을 경호해야 되는 100일 부대로서는 사단위로서는 상당히 좀 고충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사에 제보가 들어간 내용을 네. 보면 너무 빨리빨리 이 교대도 이루어져야 되고 막 집에도 못 가고 하다 보니까 쉬는 공간 자체도 용산 집무실에는 제대로 마련이 안 된 거예요. 청와대는 공간이 상당히 좀 넓잖아요. 그런데 용산 집무실은 뭐 수석 비서관들도 아주 작은 방에서 일한다고 할 정도로 그냥 일반적인 오피스 빌딩의 외형을 좀 취하고 있다 보니까 쉴 공간 자체도 없고 그러면 어떤 근무를 교대했을 때 이 어떤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 소지품도 막 널브러져 있다라는 네. 게 그 해당 보도 내용을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분실의 위험도도 커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기강회의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업무 로드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또 예고됐던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뭐 쉬러 갈 때는 청와대까지 가서 거기는 이제 공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가서 쉬다 오라. 그리고 교대할 시간이 되면 다시 복귀하라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도 쏟아지가 있고 또 씻는 시설도 굉장히 열악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씻지 못하고 계속 그냥 누워서 쉬다 보니까 본인들 말로는 그 땀 냄새, 뭐 발 냄새 등 때문에 식초방이다, 뭐 빙초산방이다 이렇게 자주 섞인 또 단어들을 이렇게 주고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거 윗선에 또 개선해달라고 요구는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요구가 어느 정도나 빨리 또 접수돼서 좀 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라고 합니다.